나오실 때 우리 이렇게 안 들리지만 박수를 이렇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인 교수님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반가운 얼굴들 전도사님들 뵈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한국에 계시면서도 접속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얘기도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만 체크를 해볼게요. 임남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소리가 영상이 자꾸 끊어졌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지금 끊어지나요? 아니에요? 네, 그럼 임남규 목사.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잘 들리고 전달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이게 제가 호스트 화면이 아니어서 임남규 목사님께서 참석자 화면 공유를 비활성화했습니다라고 나오네요. 제가 화면을 공유하고 PPT를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임남규 목사님이 이걸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 비활 화면 공유요.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남규 목사님 얼굴에 당황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네, 지금 제가 화면 공유하려고 했더니 호스트만 화면 공유하게 설정을 해두셨어요. 네.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화면 말고요. 그게 있습니다. 저기 줌 또 회의로 돌아가기 뭐 예약 이렇게 또 줌을 컨트롤하는 화면이 있거든요. 예. 네. 임 목사님 컴퓨터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밑에 참석자를 클릭하시면 이수인 목사님이 뜨시는데 거기에서 호스트로 만드시고. 네, 저를 호스트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네. 목사님이 화면 공유를 갖다 풀어주시면 되는데 다른 분하고 같이. 네. 아니면 제 그 화면 창이 있잖아요. 그 클릭을 예, 예, 이수인 목사님 호스트 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화면 보이시죠? 네, 이 화면으로 저희들이 같이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시만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줌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줌 수업을 처음 또 이걸로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런데요. 이게 대학생들도 줌을 통해서 수업을 하다 보면 엄청나게 뭐 사고도 많고요. 아무튼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게다가 이렇게 시공간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난다라고 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고 아무튼 예, 참 어려운 주제를 저한테 맡겨 주셨어요. 네. 사실 뭐 간단하게 제 소개는 해주셨으니까 일단 그거는 넘어가고요. 저는 이제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이수인입니다. 라고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잘 소개해 주셨으니까 그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오늘 참 이 어려운 강의를 해요. 사실 제가 정말 정신없이 바쁠 때였어요. 저는 이제 방학을 하고 나서 교육대학원 강의가 또 있어가지고 그때가 정말 올해 피크로 가장 바빴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갑자기 임남규 목사님께서 뭐 좀 해달라고. 임남규 목사님 특징이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줍니다. 네, 여러분들 대충 아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알겠다고 일단은 뭐 나중에 얘기하자 그랬는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부모 교육이에요. 예, 근데 사실 제가 부모 교육은 강의를 계속 피해 왔습니다. 절대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누굴 가르치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저도 지금 너무너무 뭐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부모 교육은 절대로 저는 사실 강의는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 강의 자체가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저도 지금 홈스쿨링 하고 있긴 한데요. 예, 매일 난리통이에요. 맨날 애들이랑 싸우고요. 도대체 제가 결혼 전에는요, 부모 교육 강의를 했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용감하니까 막 부모 교육 강의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결혼 후에는 지금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로 받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제가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일이 너무 이렇게 커져 버렸는데요. 아무튼 주제도 우리 임 목사님께서 뭐 아무거나 해달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포스터에 이렇게 딱 이렇게 써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뭐 인터넷 세상에서 부모 되기 뭐 이렇게. 맞습니다. 지금 임남규 목사님 열심히 고자질하고 있는 거 맞고요. 네. 그래서 사실 제 친구 목사님이셔서 제가 더 이상 뭐 욕은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제가 고자질이라도 해야죠. 네. 그리고 인터넷 세상에서 부모 교육 되기 주제를 이걸로 해달래요. 그래가지고는 뭐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이걸로 하지요. 라고는 하고는 이제 준비를 하는데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왕 하는 김에 스마트폰이랑 게임도 좀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요것도 지금 고자질하고 있는 거 맞는데요. 사실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게임을 다 다루려면 주제를 좀 바꾸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잡은 주제가 바로 이 미디어 세상에서 성경적 부모 되기, 예, 요 주제로 좀 잡았습니다. 게임과 스마트폰까지 좀 같이 포함하려면 요 주제가 조금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잡았고요. 제가 지금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는 동안 이게 줌 수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대면으로 만나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해할 수 있다. 줌으로 이제 뭔가를 진행하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내용을 진행을 하는 동안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그냥 써주세요. 채팅창에 써주시고 그래야 또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미 저희들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자, 일단 제가 틀어볼 건데요. 소리가 잘 안 나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빨리 갑시다. 네, 슬슬 음식 하이라이트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다음 음식 올려주세요. 자, 목살. 다섯 조각밖에 안 해주지. 자, 돼지 근데 목살입니다. 자르면은 많아져. 자, 이번 경기는 업그레이드 퀴즈입니다. 저희 그동안 5년 동안 다니면서 이제는 단어 정도 맞추는 수준이 아니라 문장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장입니다. 세수도 안 하고 눈곱을 떼면서 라면을 사러 나갔다가 짝사랑하던 사람과 딱 마주쳐서 놀라서 집으로 도망갔다. 문장 외우기도 없지. 뒤에 하는 사람이 외우지도 못하겠다. 얼추 맞으면 정답을 해줄게. 시간도 많이 드립니다. 5분 안에 두 문제. 오케이, 5분 안에 두 문제. 자, 누가 나서시겠습니까? 승기 한 번 해? 승기는 맞춰야 되는 사람이야. 승기 잘 맞추니까. 형이 한번 표현해 주세요. 근데 이승기 구조 좋으니까 우리가 붙을게. 수건이가 어쩔 수 없어, 이게. 수건 좀 희생을 해라. 장갑 볼 거야? 목소리 먹어야 돼. 이수건! 갔어요. 어떻게 해서요, 제가? 자, 준비되셨습니까? 예. 자, 이승우 씨가 문제를 내고 네 분이 맞히시는 겁니다. 예. 파이팅! 자, 문제 두 개만 맞히시면 됩니다. 자, 레디! 예. 고! 목매요! 목말라! 목타! 목마름! 상자, 테이블, 아이스크림! 목마른 테이블! 목마른 테이블에 콜라? 테이블에 콜라 하나 넣어. 테이블, 콜라를 마셨어요. 까다리였다. 목말라서 테이블에 콜라를 마셨는데 까다리였다. 정답!
배고파. 야, 라면. 배고파. 라면을 먹었다. 세 개. 라면을 먹었는데. 뷔페. 배고파서 라면을 먹는데 세 개를 끓여 먹었는데 배불러 죽겠는데 뷔페를 먹지. 나는 지금 배부른데 뷔페를 하는데요. 배가 나왔는데 만사 진짜. 라면 먹으면 어떡해? 할 건데. 어떻게 라면을 세 개 먹고 있었어. 그랬더니 옆에 온 사람이 호동 형이 아니고 이승훈 S라인? 찬우 형이 찬우 세번 먹었는데 찬우 형이 와가지고 뭐야 연구하시다 연구 없다 엄마가 아빠가 나가서 뷔페 먹자고 뷔페 먹으러 갔더니 배불러서 아무것도 못 먹었다. 내가 배불러서 울었다. 울면서 갔다. 울면서 라면 먹었다. 눈물이 나더라. 눈물이 났다. 안타까웠다. 슬펐다. 자, 그럼 까자는 라면 배워서 라면 세 번째도 먹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돌아오셔가지고 야, 왜 이거 먹니? 오늘 저녁 뷔페를 먹으러 가자.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나면서 내 마음이 너무 슬펐다. 그렇죠. 라는 내용입니까? 자, 4분 30초에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강의를 들을 때와 표정이 너무 달라요. 눈빛이 살아있고 표정들이 너무 좋으세요. 네,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잠깐 예전에 1박 2일이라고 하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했던 잠깐 자료 화면을 하나를 봤습니다. 요게 근데 미디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미디어라고 하는 거 자체는요, 원래 영어잖아요. 네, 영어 단어인데 이 미디움의 이제 복수형으로 의사소통의 채널을 이야기하는 게 미디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 미디움이라고 하는 것도 메디우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왔어요. 그리고 이 라틴어는요, between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과 무엇 사이. 예, 요게 이제 미디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매체라고 하는 것,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의사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의사 표현한 것을 듣는 사람, 이렇게 양쪽이 있잖아요. 예, 그 두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사람과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서로 전달하고 알려주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매체라고 합니다. 미디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매체, 그리고 가장 오래된 미디어가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주변이 조용하시면요, 이렇게 마이크를 켜두셔도 괜찮습니다. 서로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그럴 수 있도록.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또 가장 오래된 미디어가 있습니다. 뭐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오래된 미디어일까요? 전화? 책이요. 책 아닙니다. 전화 아닙니다. 책을 그렇게 많이 보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책 아무리 책을 많이 보신, 네? 편지요? 편지 아닙니다. 예, 편지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라디오. 아니요. TV. 예, 그 말은 누가 하나요? 사람. TV. 예, TV가 집에 말을 한 번도 안 하세요? TV 말고는요? 네.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디어는요, 사실 몸입니다. 몸. 네. 그러니까 우리가 표정, 손짓,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미디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리도 내죠. 높은 소리도 내고 낮은 소리도 내고 화 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이런 소리도 내고요. 그리고 또 언어가 생겨서 또 언어도 이 말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 몸이 소리를 내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미디어는요, 사실은 우리 몸이에요.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 우리 몸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말을 하고 손으로 표현하고 언어적 소통 방법, 비언어적 소통 방법을 다 사용을 하죠. 그리고 아까 이제 1박 2일 영상을 봤는데 이제 그 영상이 그거예요. 저희가 평소에 말과 글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을 하는데 그런 말과 글이라고 하는 미디어를 못 쓰게 하고 몸과 간단한 소리만으로 자기 생각을 전달하도록 했더니 그렇게 뭐 난리가 났던 거죠. 네. 이렇게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네. 그렇지만 뭐 아무튼 요즘 저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디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핸드폰. 핸드폰이요. 핸드폰, 네, 핸드폰, 스마트폰, 네, 그런 것도 미디어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TV, 영화, 그리고 저희들이 요즘 많이 사용하는 유튜브나 혹은 소셜미디어, 네, 이런 것들도 다 미디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그 앞에 이제 매스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매스미디어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예, 소셜미디어, 매스미디어 이렇게 다양한 미디어들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디어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뭘까요? 자, 성경은 미디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네, 의외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성경이 생각하는 미디어에 대한 관점은 요겁니다. 자, 이거 뭐죠? 통나무. 예, 통나무. 요런 거 이제 캠핑 가면은 쪼개가지고 이제 불멍하기 딱 좋은 그런 나무예요. 네, 요게 미디어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의아하시죠? 네, 요거는 이사야서 44장을 보면 돼요. 44장을 위에는 개정 개혁판이고요. 그리고 밑에는 세번역 성경입니다. 네,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을게요. 자, 이 나무는 사람들에게 땔감에 지나지 않는다. 목공 자신도 그것으로 몸을 따스하게 하고 불을 피워 빵을 굽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며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어요. 미디어란 어떤 거다, 뭐와 비슷하다. 성경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에서 미디어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할 때 이 나무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사실 사람들이 이 나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불을 피워서 빵을 굽기도 하고요. 혹은 뭐 가구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나무를 깎아가지고 이걸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엎드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나무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이죠. 나무 자체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나무는 좋은 나무도 될 수 있고 나쁜 나무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미디어가 딱 요 나무와 같습니다. 사실 미디어 자체는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좋아할 뿐이죠. 예, 여러분들이 좋아할 뿐이지 그것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좋고 또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좋은 것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또 안 좋게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사람들이 이 미디어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이 미디어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미디어가 일단은 이런 것이다라고 저희들 간단하게 정리해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미디어에 대한 현재 상황은 어떠냐라고 한다면요. 최근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미디어의 중요성은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졌어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현대인의 삶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자녀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예. 어떻게 보면 정말 아까 이
나무를 깎아서 신으로 섬겼던 그런 모습처럼 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신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약간 무소부지하다 이런 느낌을 들어요. 예전에는 인터넷을 접속하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들 30대로 보이시고 막 그렇거든요. 예, 다 젊어 보이시고 그렇지만 예전에 이제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 기억을 하실 텐데 PC 통신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예, 하이텔, 천리안 이런 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예,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접속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려면요. 하이텔 천리안 시절에는요. 전화기를 통해서 전화 모뎀으로 접속을 했습니다. 막 징, 잉, 뭐 이상한 소리 삐록삐록삐록 소리 나면서 한참 있다 접속이 되고 그리고 접속이 되면 전화도 사용하지 못하고 또 잘 끊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온라인에 접속한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 들고 다니면요. 어디서나 예, 사실 뭐 돈이 문제죠. 데이터가 문제지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미디어에 접속할 수 있고 미디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네. 어디나 존재해요. 무소부재한 그런 것들이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전지전능까지 전능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구글 검색하고 유튜브 검색하면 요즘 웬만한 게 또 지식이 다 나와요. 어떻게 보면 전지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들고요. 특히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이 미디어가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미디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어느 정도냐면 얼마 전에 세계 한 10개국 정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제 안 쓰게 됐을 때 어떤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고 하는가를 연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10개국의 청소년들 약 1000명을 모았습니다. 그랬는데 연구가 시작이 됐는데 바로 연구가 끝나버렸어요. 제대로 연구가 완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문제가 뭐였냐면요. 그 1000명의 청소년을 모아가지고 스마트폰을 이제 쓰지 않도록 하고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이요. 나는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그리고 도망쳐 버렸어요. 난 이 연구 참석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그 연구 자체가 아예 취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청소년들이 이 스마트폰을 거의 손에 이제 붙이고 살아요. 그리고 이런 표현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 이제 한국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저봉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신 건데 이 포노사피엔스는 이제 어떤 얘기냐면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특히 다음 세대들이 스마트폰을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그런 새로운 인류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어른들에게는 뭐 도구고 이런 느낌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는요, 얘네들한테는 신체의 일부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낼 수 없겠죠. 걔네들한테 스마트폰을 잘라낸다라고 하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이 되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제 미디어랑 같이 정말 24시간 24/7이라는 그런 표현 쓰는데 그렇게 항상 미디어랑 같이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이 팬데믹 현상 때문에 예배도 이제는 미디어로 많이 이제 드리게 되죠. 네, 저희 한국에서도 최근 갑자기 또 코로나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요. 2주간 거의 이제 대면 예배는 못 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상황도 사실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나 의문도 많이 생겨요. 네. 근데 그런 고민과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 얼마든지 제2, 제3의 코로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같아요. 왜냐하면 20세기 들어서요. 인류를 위협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많이 등장했어요.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요. 점점 나타나는 주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코로나가 끝남과 동시에 또 아니면 끝나기도 전에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예배 자체도 모임 자체도 온라인을 통해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만나고 또 예배하고 그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부모 교육도 줌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같이 가게 되지 않을까. 교회 교육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계속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능력인데요. 리터러시라고 하는 말 자체는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리터러시라고 해요. 그래서 리터러시가 없으면 이제 문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읽고 쓰고 하지 못하는 건데 이제 그 앞에 이제 미디어를 붙인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는 이젠 더 이상 미디어 없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건요. 리터러시가 필요해요.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들. 그리고 그 미디어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더 나아가서는요. 정말 좋은 미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거기까지 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좋은 미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조금 교육하고 또 그런 아이들로 저희들이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단순히 못 쓰게 하고 이거는 답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예, 앞으로 이렇게 코로나 현상 이런 일 때문에 심지어는 학교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미디어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미디어를 통해서 배우고 또 영적인 생활도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미디어를 우리가 단순히 못 쓰게 한다. 금식하게 한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네. 죄송한데 네. 교수님 죄송한데 지금 가입 참가자들이 더 있는데 호스트가 네. 교수님이셔가지고요. 네. 그 참가자 관리에 승낙을 몇 네. 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열어놓지 않고 승낙을 하게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저 어젯밤 연습 열심히 했는데 어렵습니다 이게. 네, 잠시만요. 공유 중지하고요. 돌아가서요. 네, 참가자. 네, 두 분. 네, 두 분 계시는데요. 맞나요? 네, 다 승낙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은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다 승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앞으로는 진짜 미디어를 저희들이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리고 미디어의 사실 좋은 점, 나쁜 점들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미디어가 좋은 점들은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미디어의 장점들은 알고 계실 테니까 일단 오늘은 시간이 너무 제한적이거든요.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한 30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저보고 1시간 정도 강의하고 한 30분 질의응답 받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조금 우리 미디어가 우리들에게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우리에게 해악이 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조금 위주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미디어가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제일 먼저 꼽고 싶은 거는요. 우리 미디어가 우리 뇌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뇌에, 두뇌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가소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더 전문적인 얘기로는 신경 가소성이라고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사실 뇌에만 해당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가소성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 부피, 모양, 구조 이런 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 얘기는 어떤 거냐면은 신경 가소성 이 얘기가 붙어 있잖아요. 우리의 뇌 자체가요. 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 우리의 경험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에 의해서 우리의 뇌가
태어날 때부터 딱 고정돼서 죽을 때까지는 계속 가는 게 아니라 계속 예, 평생 동안 계속 변해갑니다. 네, 요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같이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됐고요. 네. 흔히 나이가 들면 뇌가 굳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환경에 따라 변하는 뇌의 가소성은 평생 지속된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오감을 충분히 사용해 세상을 감각한다면 뇌는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런던은 세계에서도 가장 복잡한 도로와 미로 같은 골목들로 유명한 곳이다. 이 골목골목을 누비고 다니는 런던의 택시기사들. 그들의 뇌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실제 런던의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택시기사와 버스기사의 뇌를 비교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택시기사는 공간 기억력을 담당하는 후엽 해마가 버스기사보다 더 컸다. 게다가 운전을 오래 한 택시기사일수록 그 크기는 더 큰 걸로 나타났다. 택시와 달리 버스는 늘 정해진 노선을 따라 움직인다. 매번 다니는 익숙한 길은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지는 못한다.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더라도 택시는 상황에 따라 다른 노선으로 움직인다. 항상 보던 길, 늘 가던 길이 아니라 새롭고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는 셈이다. 새로운 자극은 뇌를 바꾼다. 치매가 발병할 때 가장 처음 오게 되는 게 기억력의 쇠퇴고 구조적으로 보면 해마의 축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실험적으로 입증된 사실인데 GPS에 의존해가지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해마가 축소되어 있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길을 내가 온전히 내 뇌로 그걸 외우고 다녔을 때 해마를 쓴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GPS 시스템을 화면을 보고 다닐 때는 그 기능이 고스란히 발달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그 용불용설이 입증된 겁니다.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하지만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 실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총 8주에 걸쳐 인지감각 훈련을 시행한 결과 이전보다 감각을 인지하고 처리하는 뇌 영역이 더욱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평가 검사에서도 인지 능력은 크게 향상됐다. 감각을 키우는 훈련이 뇌 기능도 키운 것이다. 네. 자, 지금 잠깐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런던의 택시기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뇌의 가소성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요. 런던의 택시기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런던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길도 꼬불꼬불하고 그리고 오래된 길이 많아가지고 정말 거미줄처럼 길이 복잡하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런던의 길을 지도 없이 GPS 없이 잘 다닐 수 있어야 런던의 택시기사 면허를 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이제 이 런던에서 오랜 시간 택시를 운전했던 분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MRI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뇌 뒤쪽에 있는 후면 해마와 그리고 공간을 관장하는 네, 뇌의 영역이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택시 기사를 그만두고 시간이 좀 지나게 되니까요. 그 부위가 조금씩 줄어들더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은 뇌가 변한다, 안 변한다. 어떤 쪽이죠? 뇌가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뇌라고 하는 거는요,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 다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뉴런이라고 하는 여러 개의 뉴런들이 계속 연결이 돼서 뉴런들이 이렇게 뭉치로, 신경 다발로 뭉치로 있는 것이 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신경 연결 자체가 우리가 많이 쓰고 많이 경험하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런 쪽으로는요, 신경 연결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는요, 그쪽 신경 연결이 약해져요. 계속해서 그래서 뇌는 바뀌어 나갑니다. 끊임없이 성장하고 필요한 신경 연결은 계속 강화하고, 또 필요하다면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어내요. 이렇게 계속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뇌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미디어를 접하게 돼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뇌가 어떻게 될까요? 예, 계속 미디어를 접해요. 그렇습니다. 이 뇌는요, 미디어에 최적화가 된 뇌로 계속 변해갑니다. 계속 변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는 건요, 숫자예요. 하루에 2600번. 요거는 무슨 숫자일 것 같으세요? 예, 보통 우리 청소년들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만지는 횟수가 2600번 정도 된다 합니다. 평균 10분에 한 번 정도 만진다 그러고요. 그리고 3명 중 1명, 그리고 18세부터 24세 가운데는 50%, 한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한밤중에도 깨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봐요. 이렇게 자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요. 또 오래 들여다봅니다. 청소년들이 평균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약 4시간에서 5시간,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아이들은 7에서 8시간을 사용을 해요. 7에서 8시간이라고 하는 건요, 진짜 거의 깨어있고 의식이 있는 시간 거의 전부입니다. 밥 먹는 시간 빼고요. 심지어 밥 먹는 시간에도 붙들고 있고 이런 아이들 이렇게 많은데요. 근데 이렇게 자주, 그리고 오랜 시간 미디어를 소비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요, 이거는 뇌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책 읽는 것 자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요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분 자체는 이 인터넷 사이트 있죠. 인터넷 사이트의 이 사용자 경험을 디자인하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웹페이지를 많이 보게 하고, 또 광고가 많이 효과적으로 노출되도록 하고,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연구를 하셨냐면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눈을 추적을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웹페이지를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눈을 돌리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많이 돌리는 데다가 배너 광고 이런 걸 넣으면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재밌는 게 어떻게 나타났느냐면은, 우리가 웹사이트를 볼 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F자로 보는 거예요. F자로. 그러니까 첫 줄이나 두 번째 줄 위에 조금 보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다운 조금 해가지고 중간에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아예 스크롤을 쭉 내려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봐요. 그러니까 슥슥슥 이렇게 보고, 뉴스도 슥슥슥 보고 이렇게 내려버리고 이렇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식으로 글을 읽는 거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책 읽는 게 진짜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옆에 보시면 지금 다 칠해져 있죠. 책을 읽을 때는 이렇게 봐야 돼요. 한 줄 한 줄 모든 내용들 다 봐야 되는데, 하루에 4시간, 5시간 어떻게 글을 읽는 거예요? 어떻게 접해요? 예. 이 F자로 보는데 익숙해지다 보면은 당연히 이렇게 한 줄 한 줄 다 읽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독증이 오기도 하고요. 나중에 책 읽는 게 어려워지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앞으로 공부하고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 치명적인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좀 우울증이 심해져요. 요 이야기는요, 사실 자세하고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우리 뇌에 세로토닌과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거는 우울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건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세로토닌이 또 줄어들게 되면 우울해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서 내가 못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면요, 세로토닌 수치가 줄어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소셜미디어에서는요, 항상 우리가 뭔가
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뭐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시잖아요. 근데 소셜미디어에 들어가 보면 그것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도 좋은 곳에 가고 여행 가는데요. 소셜미디어에 가면 더 좋은 곳에 가는 사람들이 또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소셜미디어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의 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삶과 우리 삶을 비교하다 보면은 자꾸 좀 위축이 되고 우울해집니다. 실제로 세로토닌이 이제 좀 줄어들게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우울증도 실제로 심해지고요. 최근 미국에서도 최근 7년 동안 우울증으로 진단받은 10대 비율이 무려 60% 정도가 확 증가를 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이건 4,000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1년 동안 시차를 두고 조사를 해봤더니 휴대전화를, 이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1년이 지나고 났더니 수면장애도 오게 되고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겪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 좋은 영향력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안 좋은 영향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미디어의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한다면요, 이거는 중독이에요. 네, 사실 뭐 약간 많이 사용하고 과사용하고 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중독까지 갑니다. 특히 이제 미디어 중독 중에 제일 심각한 중독은 이제 게임 중독이죠. 네. 게임 중독에 대해서 영상 자료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다시 그냥 보내드릴게요. 자료로 보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단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면요, 당연히 학생들의 삶의 밸런스가 막 무너지게 되죠. 예, 잠자는 시간도 줄어들고 그리고 관계 문제도 생기고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아무튼 저희들의 관심은 이거죠.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할까? 예, 미디어에 중독이 되고 소셜미디어에 중독된 사람들도 있고 특히 게임 중독이 심각한데 우리 자녀들 게임하는 거 좋아하지 않나요? 저희 집 아이들도요. 게임 엄청 좋아합니다. 저희 집은 주말에만 하도록 하는데 아이들이 아주 그냥 주말을 너무너무 기다려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게임하기 위해서 주말을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립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제일 중요한 저희들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요. 결국 우리 아이들이 겪는 미디어와 게임 중독은요. 결국 관계 문제고요. 결국엔 이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이건 결국 관계 문제고 영적 문제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많은 성인들도요.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네. 중독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커피 중독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그죠? 네, 커피 좋아하셔가지고 커피가 없으면 뇌가 안 돌아간다. 하루가 시작이 안 된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커피 안 좋아했는데 한동안 또 커피가 정말 중독이 되고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독이라고 하는 이 에딕션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아디체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말입니다. 네. 중독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요. 근데 이 말 자체가 이 아디체네라고 하는 말이 어떤 거냐면은 동의하는 것, 양도하거나 굴복하는 것 이런 건데 요건 좀 감이 잘 안 와요. 예, 제일 감이 잘 오는 건 요겁니다. 뭐냐면 전쟁에서 포로가 돼서 노예가 된 사람을 가르치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독의 정의를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꼼짝없이 묵혀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중독인데 사실 예전에는 외부 물질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만 중독으로 생각을 했어요. 알코올 중독, 뭐 담배, 약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나 오늘날은 좀 다양한 중독이 있습니다. 담배나 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미디어 중독도 있고요. 음식, 스마트폰, 심지어 관계 중독, 쇼핑 중독, 일 중독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우리 아이들 어쩌고 저쩌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6가지 질문은요.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네. 첫 번째는 가족과 친구들이 자신에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가지고 6가지를 가지고 자녀들의 중독 여부를 판단을 해보셔도 됩니다.
네, 요거 PPT 자료 보내드릴게요. 사진 찍지 마세요. 네, 자, 자신의 계속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을 상처나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게 하는가? 그리고 스케줄을 그것을 중심으로 짜는가? 그리고 그것 없이 한 주일 이상 보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고립의 상태로 만들거나 관계를 파괴하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계속 그것을 비밀로 하려고 하는가?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요, 게임 중독에 걸리게 되면 애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안 하던 거짓말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자꾸 이제 둘러대는 말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른 사람에겐 비밀로 하고 그리고 나는 그거 꼭 하고 싶고 네, 그거를 중심에 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중독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말씀하시듯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특히 이제 얽매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익수지아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요거는 어떤 것에 의해 조종이 되다, 어떤 것에 종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말 자체 그리고 이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뭐에 얽매이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의 지배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은 우리가 너의 주인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이란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이 중독이 영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그 가장 근본적인 이 중독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본질을 파고들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라고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아이 뭐 그걸 게임 좀 한다고 무슨 우상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중독이란 결국 어떤 거냐면요. 중독을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정의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밖에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독이에요. 이게 뭐 일이든 관계든 뭐 쇼핑이든 뭐든지 다 그렇습니다. 예. 게임에 중독되고 인터넷에 중독되고 미디어에 중독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자녀들이요. 게임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심지어 자존감을 거기서 얻습니다. 내가 게임을 잘하는 것 통해서.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게임은 그냥 조금만 노력해도 내가 뭔가 잘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을 거기서 얻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거 그리고 진정한 자존감 이거는 누구만이 주실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댓글을 써주고 좋아요를 얼마나 눌러주고 뭐 하트를 얼마나 눌러주고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나한테 관심을 보이고 이러면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이게 인생의 의미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것도요. 사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독이 정말 심각한 거는 왜 심각하냐면은 이게 하나님밖에 거기에 나올 수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요. 계속 목마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중독을 좀 깊이 해봤더니 충분히 채워져서 괜찮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나요? 내가 게임을 실컷 하고 났더니 좀 괜찮더라. 내가 알코올 중독인데 술을 실컷 먹고 났더니 좀 괜찮아지더라. 이런 사람 없습니다. 중독을 통해서 내가 채워지는 걸 경험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대상을 통해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독의 문제는요. 관계 문제고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특히 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관계 문제인데 우리가 게임도 보면 게임에 과몰입하는 것과 중독은 약간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몰입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특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 성취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몰두하거나 그러면 과몰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독은 뭐가 다르냐면요, 현실 세계에서 얻을 수 없는 거를 이제 게임 세계에서 얻으려고 자꾸 하면은 이제 중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게임에서 찾으려고 하면 중독이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채워주실 수 있고 부모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건데 부모님한테서 그거를 못 채우고 게임에게서 채우려고 하게 되면은 중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으면요, 사실 중독 문제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와의 관계가 괜찮으면요, 게임 중독이 그렇게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게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별로야. 이러면 정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현실은 힘들고 마음에 안 들고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도 그런데 부모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자존감, 자신, 사랑, 애정, 소속감 이런 거를 또 부모님이 바쁘다 보면 또 못 채워주실 수 있거든요. 부모와의 관계도 안 좋고. 그러면요, 게임 속으로 도피하기가 딱 좋습니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자, 그러면 일단 예. 해결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게 한 3시간은 해야 되는 강의예요. 제가 중간에 말 버벅거리는 거 느껴지시나요? 혹시? 제가 사실 그렇게 말을 버벅거리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네, 지금 너무 급하게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지금 마음이 막 급해요. 네, 급한 마음이 드는데 자,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좀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최대한 좀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해결책의 첫 번째는 당연히 관계 회복입니다. 왜요? 중독 문제는 결국 관계 문제고 영적인 문제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회복도 당연히 관계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게임 말고도 자신의 존재감, 자존감, 성취감 이런 것들이 채워질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건강한 관계들을 통해서.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재미있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와요. 근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원래 있었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청소가 깨끗하게 돼 있는데 집이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상태가 처음보다 더 심해졌어요. 이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이 비유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중독을 끊기 위해서는요. 사실 채워짐이 있어야 돼요. 네. 그게 빈 공간으로 빈 집으로 있으면요. 다른 중독이 채웁니다. 이제. 계속 그냥 중독이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중독의 대상만 계속 달라집니다. 성인 중에서도요. 이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 분이 많이 있으세요. 이거 중독됐다가 이거 중독됐다 계속 돌아가면서 중독의 대상만 바뀌지 중독 증세가 고쳐지지는 않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중독을 끊기 위해서는요. 관계 회복,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요.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돼서 부모가 채워주셔야 되는 것들을 채워주셔야 중독은 회복이 됩니다. 관계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일단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당연히 가드레일을 좀 세우셔야 돼요. 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속도로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산길 이런 데 보면 꾸불꾸불한 길에 보면은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그죠? 많이 보셨죠? 이 가드레일은 어떤 거냐면 중앙선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혹은 뭐 이렇게 절벽에 떨어지지 않도록 세워요. 예, 그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가드레일인데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가드레일은 정말 위험한데 세워요? 아니면 정말 위험한데 조금 앞에 세워요? 정말 위험하고 사고 나는 데다가 세워놔요? 아니면은 거기보다 조금 앞에 세워요? 조금 앞에 세워요. 앞에요. 조금 앞에 세우죠. 예,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고 특히 이제 미디어를 아이들이 이제 조금 이따도 얘기할 텐데 아이들이 통제를 잘 못합니다. 부모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요. 이걸 위해서는 가드레일을 세우셔야 돼요. 근데 가드레일의 핵심은 어떻다? 정말 위험한 상황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다가 세우지 않습니다. 그 전에 세워야 돼요. 약간 보수적으로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치다 할 정도로 세우시는 것이 약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가정마다 약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상황과 형편과 자녀들의 나이 모든 것이 좀 다르다 보니까 요거는 사실 소모임을 통해서 각자 토론을 하시면서 각자 부모님들끼리 서로 함께 지혜를 나누시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어떻게 하면 미디어를 좀 효과적으로 좀 절제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게임을, 네, 이런 것들을 좀 지혜를 좀 모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약간 좀 어떻게 좀 보수적이고 조금 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금 선제적인 조치들을 취하세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뭐 미디어를 사용하지 않는 날을 정하기도 하고 사용 시간을 정하기도 하고 혹은 뭐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붙여놓든가 베드로후서 2장 19절 이런 말씀 좋습니다. 이런 거 붙여놓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급적 좀 최대한 적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예, 이런 좀 더 재미난 얘기 있는데 이건 이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왜 노력을 하셔야 되느냐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세요. 아, 너는 그렇게 게임을 절제로 못하니? 그리고 왜 그렇게 스마트폰을 절제로 못해?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고 그럴 거 뻔히 알면서 왜 그렇게 절제로 못하니? 통제를 못하니?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하니?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답답하죠. 부모가 볼 땐 엄청 답답합니다. 때로는 저희 집에도 그래요. 저한테 혼날 게 뻔히 알고 그 결말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막 통제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충동을 좀 억누르고요. 내가 받아야 될 보상을 좀 지연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절제하고 할 때 사용하는 뇌의 부위는요. 이 이마 바로 앞에 있는 이마 바로 앞이 아니죠.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에서 그 일들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두뇌는요. 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발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후두엽부터 시작해가지고 두정엽 이런 식으로 오면서 전두엽 그리고 전전두엽 여기가 제일 마지막에 발달해요. 그래서 이 전두엽은요. 성인이 돼야 완성이 됩니다. 25세에서 30세가 돼야 완전히 발달이 끝나요. 전두엽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하실 때는요. 애들이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절제를 못하지? 왜 그렇게 통제를 못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걔들은 그게 안 돼요. 뇌 자체가 아직 덜 여물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아직은 스스로 좀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편도체는 조금 더 발달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 아이들이 절제도 안 되고 사고도 많이 치고 막 욱하고 그리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그게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게다가 청소년기에는요. 이 도파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행복과 쾌락의 이거를 제공을 해주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중독이 이 도파민 때문에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청소년기에는요. 도파민의 활성화 정도가 최대치예요. 분비도 많이 되고 이거를 수용체도요. 최대치예요. 분비가 많이 된 그 도파민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체도 거의 최대치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요. 이 게임으로 얻는 그 짜릿함이요. 어른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 그게 좀 머리가 여물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재미가 별로 없어졌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요거는 저희들이 아이들 입장에서 조금은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 네, 그런 얘기를 또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이 게임 많이 하시나요? 예,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게임 많이 하세요? 자녀들이? 예. 네. 게임 뭐 하나요? 아시나요? 롤합니다. 롤. 예, 롤 하시고요. 예, 우리 자녀들이 게임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시면 안 돼요. 네.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녀들이 하는 게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이고 그리고 그 게임의 규칙이 어떤 건지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진짜 좋아하고 많이 하는 게임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게임이 깬다라고 이렇게 아이들이 표현하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깨게 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한 판의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 못하면 싸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이제 밥 먹으라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엄마 나 이번 판만 깨고 나갈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엄마가 이 한 판을 이해 못하면요. 아이, 그 게임을 당장 그만하고 나오면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 온라인에서 특히 이제 팀을 이루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같이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더 심각하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엄마가 나오라 그랬는데 엄마 한 판만 이번 판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끝나. 저장하면 돼. 저장하고 나갈게 뭐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기다리다 안 나오니까 들어가가지고 컴퓨터 확 뽑아버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이 게임 중독 문제가 관계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엄마와 아빠와 이 관계가 또 깨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그걸 좀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 판이 뭔지, 그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돼서 거기까지 해서 만약에 체크 포인트가 있고 저장하는 시점이 있고 한 판이 깨고 그러면 거기까지 해서 딱 끝내는 걸로 하면 의외로 또 깔끔하게 물러납니다. 예, 그런 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필요하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네, 이거를 부모님들이 전문가의 도움 받는 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도움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늦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리고 부모가 봤을 때는요. 아이들이 항상 괜찮아 보입니다. 네. 물론 전문가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일부러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상태가 좀 심각하다라고 한다면 꼭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요 정도를 일단 하고요. 저희가 같이 좀 질의응답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중독에 대한 질문 6개 질문 중 몇 가지 이상이 중독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그 질문들이 찔리시면 중독이고 찔리지 않으면 중독이 아니다. 네,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독인지 아닌지 이 여부를 이 6개의 질문으로 판단을 한다. 좀 억울한 생각 안 드세요? 감히 나를 어떻게 이 질문 6개로 판단을 해?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몇 개 이상이면 중독이고 몇 개 이상이면 중독이 아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우리 아이들을 점검하는 그런 체크리스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지도 않은 아이들 요 6개의 질문으로 중독이다 이렇게 함부로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네. 우리 임 목사님, 네, 말씀하세요. 질문해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어떤 저도 인터넷에서 본 건데 어떤 네. 일단 안녕하세요. 예,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최주봉 교수라고 계세요. 최주봉 교수라는 분이 네. 뭐 포노 사피엔스라고 아까 말씀하셨구나. 예, 최재봉 교수님 아까 얘기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못 들었는데 네. 그분 그러면은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말씀 또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분은 옛날이랑 지금이랑 약간 패러다임이 틀리고 사람들이 접하는 게 그리고 기기도 틀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더 많이 쓰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옹호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잘못된 건가요? 예. 물론 이제 그분의 전공상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그분은 좋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게임 자체도 예를 들면 게임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진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진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일반화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떠냐면 똑같은 게임을 해도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절제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절제 잘하고요. 그리고 잘 사용하고 미디어도 중독에 빠지지 않고 잘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근데 어떤 아이들이 이제 반대로 굉장히 절제도 안 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하는 거는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이들에게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아이가 만약에 미디어를 굉장히 잘 사용을 해요. 스스로 통제도 잘하고 컨트롤 잘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심지어 뭐 학위 과정까지도 미디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고 예, 이미 왔고 이제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기주도 능력이 학습 능력이 있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부모가 오히려 챙겨주고 도와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의 잣대로 무조건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약간 조금 위험할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예. 여기 말씀해 주셨네요. 예. 지금 채팅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이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제안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럴까봐 부모 교육 강의를 안 하려고, 이럴까봐 제가 그랬던 거거든요. 뭐, 사실 제가 잘하고 있어야 뭐, 예, 하하, 웃으셔도 소용없습니다. 네. 제가 잘하고 있어야 뭐,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뭐 버벅거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제안들이 있을까요? 네. 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깔끔하게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말씀드려요. 저도 일단 노력하고 열심히 아이들이랑 시간 많이 보내고, 저는 이제 또 홈스쿨링 하니까 조금 유리하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공부도 하고, 같이 아이들의 24시간 집에 같이 있으니까 조금 유리하긴 한데요. 예, 그리고 저희 집 아이들은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고 집에서 있다 보니까 아무데도 유리한 것이 있는데, 어쨌든 네, 부모님들께서 각자 좀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대화가 먼저 돼야 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근데 대화는 당연히 되시지 않나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인가 중독되었다는 사인이 무엇이 있나요? 네. 이것도요, 사실 저는 살짝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부모님이 지금 다 중독돼 있다라는 걸 알면서 약간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예, 이건 진짜 농담이고요. 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6가지 그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예,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라든지 그게 딱 뭐랄까 이렇게 계획하는데 딱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도 예를 들면 캠핑을 가요. 캠핑을 가도 스마트폰 중독이면 얘는 뭘 고민하겠어요? 예, 그걸 충전을 할 수 있는지, 예, 보조 배터리를 몇 개를 가지고 가야 될지,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겠죠. 예, 예, 그런 느낌들이에요. 그래서 그 6가지 질문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게 되죠. 네. 아무튼 제가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하실 때 요즘 세대, 그러니까 아이들이 미디어 세대이고 미디어가 이제 신체 일부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미디어를 잘 해석하고 심지어는 이제 그 건강한 미디어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수준에까지 이제 이르러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떤 중독과 어떤 아이들의 미디어를 통한 안 좋은 영향들을 생각했을 땐 좀 이제 계속 막아야 하고 통제해야 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 접근하기가 또 쉬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건강하게 아이들이, 저도 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실 때 아이들이 핸드폰도 없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이 미디어 시대에 좀 뒤처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되어지지 않을까? 좀 더 건강하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이들도 유튜브를 되게 좋아해요. 유튜브 아이들이 나오는 유튜브 채널도 있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나온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른들 따라하는 거더라고요, 아이들은. 네네네. 그래서 뭐 유익하지 않은 것 같아서 못 보기도 하긴 하는데 그럼 이렇게 아이들이 이 다음 세대의 어떤 이끌어가야 될 어떤 리더로서 이런 네네. 부분들을 아예 막 못하게 하고 뒤처지게 할 수 없는데 건강하게 좀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갈 수 있게 앞으로 좀 이렇게 네. 어떤 그런 대안들이 있는지 방법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네. 여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앞으로는 정말 중요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게 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과 이제 사실 통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는 미디어를 못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줄이고 이거는 답은 아니에요. 예, 앞으로 이제 진짜 미디어를 수족처럼 사용해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미디어를 잘 쓰는 아이들로 또 키워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좋은 영상, 뭐 미디어, 심지어는 유튜브 자체도 아이들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바른 시각과 관점과 그걸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데요. 미디어 리터러시는요, 이거는 꽤 배워가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디어 자체를 이해하고 그리고 미디어에 나오는 그런 메시지들을 분석하고 또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요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면은 아이들이 이제 뉴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배워요. 뉴스를 보는 눈 있죠. 예. 그래서 요즘 가짜 뉴스도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또 소셜 미디어나 유튜브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필터 버블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필터 버블은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유튜브의 알고리즘 있잖아요. 어느 하나 클릭하면 계속 관련된 영상이 계속 뜹니다. 예, 그러다 보면 계속 그쪽으로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게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우파예요. 그러면 우파 쪽 영상을 보면 계속 우파 영상만 나옵니다. 아니면 좌파예요. 그러면 계속 좌파 영상만 나옵니다. 보수고 진보면 딱 그쪽만 나와요. 그러면 세상이 딱 그냥 그렇게 돼 있는 줄 생각하게 되고 그쪽으로 너무 굳어지게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이거는 커리큘럼을 짜서 예, 요즘 한국에서는 여기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임남규 목사님한테 한번 이거는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미디어 리터러시는요, 부모와 또 선생님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요거는 이제 좀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예, 수업 자료들까지도 아예 공개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요건 제가 임남규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혹시 부모님들이 필요하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임남규 목사님 질문하셨네요. 이런 건 그냥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얘기해도 되는데 예,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아이들이 게임에 대해서 대화하고자 하면 무조건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예, 임시우가 그러겠죠. 네, 그리고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작하면서 대화를 안 하려고 합니다. 저는 게임을 별로 안 좋아해서 게임 이름만 아는데 저도 게임을 좀 해야 할까요? 반대로 아이들에게 부정강화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 제가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러면 이제 대화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녀가 하는 게임에 대해서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게임을 하라는 게 아니라 물론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적어도 한 판이 뭔지 아셔야 되고 그리고 그 게임에서 주는 보상이 뭔지, 보상 체계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그 게임들을 클리어해 나가게 되는지 요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과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할 수 있고 더 이상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는 안 하게 될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예, 아이들 모르게 조금씩 해서 뭐 이렇게 이해하시고 나서 야, 아빠가 해봤는데 그거 이렇게 되는 거던데 뭐 이거 맞아? 이렇게 하고 또 그렇게 되고요.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 코미디언 김재동 씨 있잖아요. 네, 김재동 씨가 그런 농담 하시는데 어떤 농담 하셨냐면은 자녀가 게임을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제일 빠른 방법은 엄마가 그걸 하는 거래요. 예, 엄마가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애들은 엄마가 뭐 하는 거, 엄마랑 뭐 같이 하는 거 제일 싫어하지 않냐고 예, 이런 농담을 하면서 네, 그래서 엄마가 똑같이 게임을 옆에서 시작하고 있으면 절대로 그 게임을 안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농담하기도 하는데 근데 아무튼 요건 좀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예, 도파민이 예전처럼 팍팍 분배가 안 되기 때문에 재미는 없으실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요거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추천 교재나 강의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예, 요거는 제가 전 다음 학기 때 2학기 때 하는 수업 중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고 하는 수업 자체가 있어요.
제가 그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추천 교재나 강의 자료 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있으니까 제가 임남규 목사님한테 기가 단위로 넘겨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 목사님 또 이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 질문이 있는데, 질문이 싸우지는 있는데요. 마시고요. 네. 네네. 네. 아직, 이건 너무 좀 단순한 질문인데, 각 가정마다 뭐 아이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언제 줄지 정하겠지만, 교수님은 언제 스마트폰을 지어주실 생각이신가요? 저희 집 아이들은요, 당분간 안 줄 거고요. 네. 대신 저희 집 아이들은요, 아이패드는 있습니다. 각자 태블릿은 있는데요. 스마트폰은 없어요. 그래서 태블릿을 가지고 얘네들이 영상도 만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얘기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거든요. 네,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뭐 미디어 사용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리고 아빠가 유튜브를 하니까 아이들도 조금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즘 아이들 이제 많이 그러듯이 이제 태블릿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뭐 크리에이터 놀이를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태블릿을 쓰고 왜냐하면 저희가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 보니까 태블릿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많아요. 밀크티 이런 걸로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로제타 스톤 가지고 영어 공부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스마트폰으로 하면 너무 작잖아요. 그리고 또 들고 하기 편하니까 태블릿을 가지고 지금 아직은 이제 컴퓨터는 없는데 태블릿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이들도 별로 스마트폰을 아직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홈스쿨링 하니까 연락한 친구도 별로 없어가지고요. 아마 대학 들어가면 사주지 않을까. 저희 집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죠. 네.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질문 있을까요? 아까 교수님께서 네네. 약간 보수적인 장치나 접근도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사실 네.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저희 아이가 중2인데 네. 네, 그 방에 가지고 가지 못하는 그런 규칙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실에서만 사용을 하고 이제 방에서는 이제 학교 온라인 수업이나 그런 거 할 예배 드리고 이런 거 할 때는 방에서 이제 믿고 맡기지만 다른 뭐 어떤 거 뭐 필요한 뭐 유튜브를 본다던가 영상을 본다던가 그럴 때는 거실에서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도 밖에 두고 이제 시시때때로가 아니라 뭐 몇 시간에 한 번씩만 이렇게 확인을 하라 그런 규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엄청 싸우고 이제 뭐 그렇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관철시켜서 하고는 있는데 얘가 지금은 중2지만 이제 앞으로 커 나갔잖아요. 근데 이게 아이에게 어느 정도 자율성을 좀 주고 본인이 판단하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언제 정도 되면은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자제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너무 이렇게 규칙을 정해 놓는 것이 오히려 아이에게 좀 뭐라 그럴까 늦바람이 난다 그럴까 나중에 오히려 이렇게 절제가 돼야 될 시기에 절제가 못 되고 이제 나중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려도 있거든요. 네네네. 생각하시는지. 예. 그러니까 이제 자율성과 타율성 내에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거는 아이들을 통제하면서도 자율성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네가 오늘 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은 주말이니까 3시간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3시간은 내가 정하는 거죠. 부모가 정하죠. 대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아이가 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쓸 건지 아니면 점심 이후에 쓸 건지 아니면은 그냥 몰아서 저녁에 3시간을 다 쓸 건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요 아이들이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하는 부분과 부모님이 정하는 부분을 항상 같이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아이들도 자기가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자기가 정한 규칙에 대해서 아이들은 더 잘 지킵니다. 왜냐하면 야 네가 오늘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잖아. 네가 오늘 9시부터 10시까지 텔레비전 보기로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지키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스스로 찾고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내가 시간을 그러니까 부모가 어쨌든 경계를 정해주지만 그 경계 내에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좀 통제하는 그런 연습들을 좀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게 좋고 그리고 아이 같은 경우는 사실 무제한의 자유를 주는 것보다는요. 약간의 이런 테두리를 주고 바운더리를 주고 이 안에서 놀아라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더 안정감 있게 느낍니다. 아주 무한히 뭐 이렇게 마구 하면은 스스로도 불안해요. 내가 이래가지고 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이 정도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는 조금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늦바람이 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저희 집 아이 같은 경우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저희 집 애들은 그냥 해요. 하는 대신에 시간을 자기가 좀 알아서 정하도록 하는 장소 이런 거는 자기 자율성에 맡겨요. 그렇지만 제가 시간은 조금 컨트롤을 하죠. 이렇게 자율성과 타율성을 좀 섞어서 주시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도 좀 통제할 수 있고 또 부모님은 또 적절히 또 통제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기 목사님 자꾸 여기다가 카톡 보내지 마세요. 내가 거절하지 못하게 일부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지금 자꾸 카톡 보내고 계시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네. 제가 지금 호스트라서 지금 내쫓아버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질문 하나만 저도 드려도 저희는 이제 애들이 아직 어려서 어떤 걸 통제한다기보다는 이제 좀 리워드를 많이 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끝내면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뭐 TV를 뭐 보게끔 해주는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제 공부가 주가 아니라 TV가 이제 주가 되니까 TV를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게임이든 미디어든요. 이게 보상이 되면 안 좋아요. 보상이 되면 안 좋은 게 어떤 거냐면 특히 이제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요. 남자아이인데. 남자아이예요? 우리는 경쟁적으로 그래요. TV를 보기 위해서. 특히 이제 보상이 되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체가 내가 이거가 그러니까 내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요. 이 삶 자체가 아예 게임이 돼요. 이 게임을 따내기 위한 텔레비전을 따내기 위한 뭐랄까 내가 공부하는 게 일종의 퀘스트죠. 게임에서 이제 퀘스트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미션들이 있는데 공부가 미션이 되고 게임이 뭐가 돼요? 결국 골이 되는 그런 셈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에게 있어서 게임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가지게 되고 그런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부모님들이 이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미디어가 보상이 되도록 잘했으니까 오늘 이거 해. 오늘 뭐 말 잘 듣고 조용히 해. 오늘 예배 잘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게임 1시간 해도 돼.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쿨하게 그냥 하게 하시고요. 이게 보상인 것처럼 그렇게 미디어를 보상으로 주시면 오히려 더 컨트롤하기 나중에 어려워지십니다. 아직은 어리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는 부모님들이 이제 나이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주변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텔레비전 그러니까 미디어를 보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이가 18개월 뭐 이렇게 됐는데 식당에서 많이 하시죠. 저도 했었어요.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도 이제 식당에서 인간적으로 그냥 인간답게 그냥 엉덩이 붙이고 밥을 먹고 싶어서 그냥 애 앞에다 이렇게 하나 놔주면 진짜 인간처럼 밥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이들 이제 뭐 뽀로로 막 이런 거 보여주고 막 그랬죠.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집중해서 보는 동안 팍 미친 듯이 먹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삶을 저도 했는데 정말 좋지는 않습니다. 정말 좋지 않고요. 특히 저희가 2007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이들 언어 발달과 특히 이제 남자애들 인지 발달이 좀 지체되는 그런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아이폰이 등장한 시기 이후입니다. 아이폰이 등장한 이후부터 굉장히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것들이 좀 심해졌어요. 아이들이 언어 발달, 인지 발달이 좀 지체되는 것이 좀 심해졌거든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는 가소성이 있습니다. 가소성이 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요.
예, 신경 연결이 어른보다 많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만큼 신경 다발이 있는데 그때부터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안 쓰는 거를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안 쓰는 거 가지치기를 해나가는데 그렇게 뇌가 급격하게 변하고 막 폭발적으로 계속 이제 뇌가 변형되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영상 자료를 보면요. 이 영상 시각 자료에 너무 이게 강렬한 노출을 받기 때문에 예, 뇌가 거기에 좀 맞게 변해가서 오히려 언어나 인지 발달 쪽이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저는 가급적이면 미디어는 좀 피하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교육용 프로그램, 교육용 앱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용으로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조금은 그런 것들 좀 덜 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어른들은요. 예를 들면은 이 태블릿을 가지고 퍼즐 맞추기 해도요. 네, 괜찮아요. 왜? 이미 어른들은요. 퍼즐 맞추러 어렸을 때 퍼즐 맞추기를 했을 때 이 손의 질감, 그렇게 퍼즐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 그 경험들을 다 해보셨던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태블릿으로 하면은 퍼즐 대충 비슷한데 가져가면요, 지가 이렇게 띡 하고 자동으로 들어가요. 자동으로 이렇게 띡띡 맞고 들어가서 그렇게 퍼즐이 쉽게 되는데 사실 이 퍼즐을 맞추려면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끼우는데 분명히 맞는데도 잘 안 끼워져가지고 좀 이렇게 힘줘가면서 끼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뇌가 발달하는 겁니다. 좀 잘 안 끼워지고 그 아날로그 같은 느낌 있죠. 예, 돌리고 분명히 맞는 피스인데도 이게 잠깐 뻑뻑해가지고 안 들어가고 근데 조금 힘을 1 정도 줘야 되는데 한 2, 3을 줘야지 들어가고 예, 가끔씩 그런 피스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활동들이 아이들이 소근육, 대근육 그리고 두뇌 발달이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날로그로 아이들이 공부하고 배우는 게 훨씬 더 두뇌 발달에 좋습니다. 이건 강력하게 추천해 드릴게요. 네, 또 뭐 질문하실 게 있나요? 저는 저희 아이 같은 네. 경우는 네. 작년에 이제 고1 나이였는데 집에서 컴퓨터가 너무 옛날 컴퓨터다 보니까 컴퓨터로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서 게임을 네네. 안 하고 살아서 게임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우리 네. 애는 게임에 관심이 없는 중에 한 명인가 보다 했는데 네. 작년에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한 달 네. 반을 알바를 열심히 하더니 컴퓨터를 최신형으로 조립식으로 세트를 구비를 하더니 완전 게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막 빨간불 막 나오는 그런 컴퓨터를 사더니 예, 너무 요즘 깜짝 다 놀라서 LED로 막 불이 나오죠. 예. 네.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게임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했구나 하고 이제 좀 놀랐는데 처음에는 그냥 좀 하나보다 했는데 방학 때는 그야말로 네. 밤을 새서 하는 거예요. 네네. 제가 뭐 이렇게 가서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애가 네. 오후에 한 2시쯤에 일어나는 걸 봐서는 밤을 새서 한 것 그쵸. 같은데 예. 아침 그래서 동이 터야지 자죠, 이제.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방학도 길었고 그리고 또 서킷 브레이크 하면서 또 한참 네. 그러면서 맞아요. 방학 되면 거의 밤을 새는 것 같고 낮에도 보면 친구들하고 계속 그 마이크로 막 뭐 혼자 네. 중얼중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중간에 못 처음에는 나가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좀 게임 진짜 중독에 걸리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도 했지만 지금 뭐 머리 다 컸는데 야단쳐봐야 관계만 나빠지지 뭐 될까. 그리고 몰래 숨어서 하거나 밤에 하는 거를 밤새 지키고 있을 수도 없겠다 싶어서 자기가 네. 하다 피곤하면 그만하겠지. 그러고 내버려 뒀거든요. 그래서 방학 내내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네. 근데 개학하니까 또 학교는 아침 일어나서 또 잘 가는 것 같아서 그냥 좀 알아서 하겠거니 자기가 힘들면은 좀 그만하겠거니 내버려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통제를 네네. 스스로 해야지 옆에서 할 수 있는 때는 좀 지났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네. 이제 말씀드렸던 게 아이들이 아직은 통제가 안 되는 고1이면요, 아직은 멀었죠. 남자아이 같으면요, 조금 더 멀었고요. 그래서 한 25세는 지나야 전두엽이 이제 완전히 여물고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자기 충동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절제하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중4까지 못했던 네네. 것들이 폭발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아, 이거를 지금 통제.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여기 이제 어머니들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들 그러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를 하시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생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뭐 얘기하면은 열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열 받으시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녀들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너무 이제 우리 그 아이들의 상황과 어떤 그 뇌의 상황이나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게 되면 예, 좀 관계가 좀 안 좋아질 수 있죠. 예, 근데 아무튼 그 아이가 이제 머리가 다 컸는데가 아니라 아직은 좀 덜 컸죠. 예, 덜 컸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님이 잘 대화하시면서 그리고 또 아이가 하는 게임이 어떤 건지 또 이해하시면서 네, 조금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힘들면 그만하겠지가 잘 안 되는 게요. 걔네들이 인생에서 가장 팔팔할 때입니다. 네. 맨날 3박 4일 그냥 맨날 파김치처럼 누워있는데. 네, 그러고 또 다시 게임 이렇게 마우스 잡으면요 좀비처럼 다시 또 살아나가지고요 엄청 또 신나게 합니다. 예, 인생에서 가장 에너지가 뻗치고 막 그럴 텐데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가급적 저희 아이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랑 약속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아이들이 미디어를 만약에 1시간을 한다라고 한다면 몸을 쓰는 거는 2시간은 해야 돼요. 네. 네, 그나마 그러니까 아이들이 뇌가 나빠지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안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푹 자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건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들이 잠을 자야 이 뇌의 찌꺼기 같은 것들이 이게 딱 정리가 돼요. 그리고 공부도요. 어떻게 공부하는 게 제일 좋냐면은 잠이 들기 전까지 공부하고 바로 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정리가 싹 됩니다. 뇌가 그렇게 컨디션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잠을 푹 자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요거를 하면서 게임하는 거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예, 그렇게 뇌에 많은 영향을 그래도 뭐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그나마 좀 낫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가 이제 게임을 할 때 통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운동하는 거, 잠, 네, 이런 거는 좀 잘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부터 일단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튼 대화하시면서 예, 아직은 좀 부모님이 조금 더 대화하시면서 좀 절제하는 거 좀 도와주셔야 될 그런 나이니까 괜찮으세요. 네, 그리고 아이가 또 고1이면 이해합니다. 부모님이 날 위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 다 아니까요. 네, 다만 내가 나가 절제가 안 되는 것 뿐이에요. 네, 그 아이는요. 자기도 답답할 거예요. 네. 또 뭐 질문하시거나 말씀하실 게 있나요? 아이가 많아서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네네. 네. 저희가 이제 또 애들이 이제 뭘 하나를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슬라이드 중에 이제 빈 공간이 있을 때 그 빈 공간을 이제 좀 적절하지 못한 걸로 채울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애들이 하나에 빠지면 예를 들어 뭐 종이접기라든지 뭐 레고 같은 건 거의 뭐 밤 10시, 11시, 12시 멈추지 않고 계속 하거든요. 뭐 하나를 하기 시작하면.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건 아까 그 빈 공간이라는 게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종이접기나 뭐 레고 같은 거는 괜찮아 보이는데 어느 순간 이제 게임을 알기 시작하고 또 다른 걸 이제 알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이제 다른 것들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저희가 봐도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좀 우리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거는 그냥 그렇게 해도 놔둬도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건 되게 실례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이게 왜냐면 이건 사실 질문해 주신 것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녀의 상황을 질문해 주셔서 이건 저도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아버님이 자녀와 얼마의 시간을 보내시는지 매일 그거가 중요해요. 어머니 말고 아버님이 어머니가 지금 사이다 드시는 건 느낌이세요? 저기 표정이 안 나타나셔가지고 옆에서 알 수가 없네요. 네. 아버지가 얼마나 아이와 시간을 보내시는지가 저는 궁금해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서 다른 아버지들이 얼마나 놀아주는지를 잘 몰라서 제가 많이 놀아주는지 적게 놀아주는지 모르겠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좀 제 시간 좀 더 네네. 가지는 것 같고요. 네. 좀 부족해.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몰두해 있으면 잘 노는구나 하고 아버지 시간 또 보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약간 아니면 또 몰두하고 제 시간을 가지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지금 어떤지를 보지는 못했으니까. 예. 근데 딱 그냥 드는 느낌은 딱 그런 거예요. 만약 그 아이가 지금 요런 거에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빠졌을 때 그냥 그게 약간 아버지의 빈자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쭤본 거고요. 네. 어쨌든 뭐에 빠지고 몰입하고 과몰입하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 괜찮아요. 아이들이 성취하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면요. 몰입하기도 합니다. 또 몰입을 해야 또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몰입이 내가 못 채우는 거를 대체하는 거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자존감을 얻고 성취감을 얻고 근데 그게 사실은 부모님이 좀 채워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잘 채워주시는데 그거 하면 괜찮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네, 근데 부모님이 안 채워주시고 부모님이 채워주시는 게 모자라니까 아이가 그걸 한다라고 하면 조금 염려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어머니와 또 잘 상의하시면서 네. 저는 질문은 아닌데요. 네. 가만히 보니 생각해보고 이제 최근에 유튜브에도 이런 강의 많이 있잖아요. 미디어 관련된 거 아이들 어떻게 교육시키는지 그런 걸 보면 그냥 아이들한테 사실 안 된다 하는 것보다는 대화도 하면서 또 부모도 이렇게 좀 많이 배워가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이폰 뭐 이렇게 있으면 스크린 타임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고 그렇죠.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앱을 딱 정해서 그건 30분만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제가 되는 아이 같으면 이제 자율에 맡겨서 옆에서 대신 관찰을 하고 이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보고 안 되면 이제 뭐 약간 계약서 쓰듯이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 수 있겠니? 약간 상호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부모도 좀 뭔가 알아야 되겠죠. 이 앱을 어떻게 써야 되고 이 게임을 어느 정도 해야지 이 아이가 충분히 놀았다고 생각하는지 뭐 이런 걸.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부모도 그냥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저희가 자랐던 시대랑은 너무 다르잖아요. 예. 저 어렸을 때는 동네에 공터가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공터 나가면 친구들도 항상 있고 그래서 뭐 이상한 놀이 하고 막 맨날 그러고 놀았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요즘 아이들은 공터가 어디 있어요? 다 주차돼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공터도 없죠. 그리고 뭐 지금 미디어 엄청 많이 나와 있고 사실 저도 요즘 청소년들이다 그러면 대학에 갔을지 모르겠어요. 네, 자신이 없습니다. 네, 저도 그냥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냥 게임 실컷 하다가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고 스크린 타임 같은 경우는 저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앱을 사용을 해서 어떤 앱을 아이들이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통제도 해주시고 하는 것들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이게 다 달라요. 예, 모든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요, 다 특별해요. 예, 다 독특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기준,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무조건 따르실 필요는 없어요. 예, 큰 원칙이 이렇다라는 것을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건 사실 부모님이 제일 전문가예요. 예, 그리고 전문가가 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또 지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모님들도 같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부모님들끼리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누고 셀모임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이게 어떤 모임이라고 하죠? 예, 그런 모임에서 나누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임시우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사모님 말투 같은데요, 느낌이. 네, 가정에서 부모 및 아이들이 미디어를 어느 정도 하는지 체크해 보면 나눠보면 좋을까요? 예, 이런 거는 이제 교회에서 부모님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디어 중에 좋은 미디어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책도 미디어예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이 책을 많이 보시면 또 자녀들도 책을 많이 봅니다. 예, 부모님들이 생전 책 안 보는데 아이들 책을 잘 보고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책 많이 보고 공부하고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죠. 네. 네, 우리 이런 식으로 네. 교수님 뭐 하지 말고 하십시오. 예. 아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저를 밤새 놔두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교수님 또 저희가 이제 미디어 이렇게 줌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되면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고요. 우리 교수님이 다음번에 미디어 강의를 다음번이라뇨. 임 목사님 다음번이라뇨. 저희가 한번 제가 잘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사비도 안 받으시고 뭐 이러신다 그래가지고. 네. 저는 강사비도 안 받습니다. 강사비 안 받기로 했거든요. 또 강사비 보내지 마세요. 보내고 또 부르지 마시고 저는 강사비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교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쨌든 네. 말씀하시죠. 아, 맞아. 제가 이거 같이 마무리하고 제가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목사님 알겠죠? 예. 제가 부모님들 질의응답 다 하고 같이 좀 기도하고 저는 그냥 끝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도 오늘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랑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저도 되게 기쁨이 있었어요. 예, 제가 도울 수 있어서 기쁘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기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생각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기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네. 근데 아무튼 제가 마지막으로 같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네, 요겁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근데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여인이 굉장히 갈급한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중독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관계 중독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혹은 의존 중독. 그렇지 않고서야 그때 당시 같은 보수적인 사회에서 남편이 5이 있었고 현재 다른 남자랑 동거 중인 그런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어떤 관계를 통해서도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부모님들이랑 같이 저도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부모님들도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잘못된 곳에서 생수를 구하지 않게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급함은요, 우리 목마름은 사실 그 어떤 다른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게임의 세상으로 피하고 또 미디어의 세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도록 그리고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생명의 물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 참된 안식, 그리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마무리 기도는 우리 임남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게 귀한 강의 듣게 하신 감사하며 하나님, 이것이 알므로 끝나지 않는 하나님,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여 귀한 시간 나누면서 무엇보다 이 미디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예수로 말미암아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미디어 중독과 또 이 미디어 문제는 관계 문제가 엄청 문제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붙드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죽을 속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이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우상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하나님 귀한 부모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채워주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무엇보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의해 주신 교수님 말씀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자녀들 책임지고 주님의 사람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우리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혜민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그 성교육 자녀들 성경적인 성교육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지 못한 분들도 좀 초대해 주시고요.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이승희 목사님께서는 알아서 잘 드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